아이고,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너무 심해요 진짜. 이래야 되나 싶을 정도인데 좀 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미고진 지정필 기자입니다. 저희는 오늘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팰리세이드 시승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간단하게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변화의 포인트가 생각보다 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처 다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일단 무엇보다 주행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2.5 터보 하이브리드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궁금했었는데, 일단은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증이 나진 않았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차가 준비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승하는 모델은 그냥 2.5 가솔린 터보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는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이 음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9인승 모델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살짝 언급을 했긴 했었는데 지금 여기 가운데 콘솔 쪽이 약간 좀 많이 개방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가 올라가지 않는 형태, 그러니까 가운데가 좌석이 없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벤치 타입이 아니라 캡틴 시트 방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총 7인승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둘, 셋 이렇게 총 7개 시트가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가운데 좌석이 있는 게, 1열 가운데 좌석이 있는 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시트를 조금 더 다양하게 쓰자라는 거에 대한 그런 목적보다는 세금에 대한 할인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더라도 실제로 여기에 누군가 앉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다면은 실제로 선택하는 비율은 많이 적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게 이 차가 공개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그런 반응 같은 것들도 좀 살펴봤는데, 9인승은 안 살 것 같다라는 표현들, 특히 많은 언론사, 저희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가운데 앉아보고서 이거는 실제로 앉는 거는 불가능한 좌석이다,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다 보니까 정말 아주 목적이 뚜렷해서 그런 게 아니라면은 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열었을 때 이 아래 수납 공간이라든가 이 공간을 사용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7인승에 조금 더 무게를 점수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점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한 가지 좀 바로 느끼게 되는 것 중 하나는 차가 좀 많이 조용하다입니다. 방금은 이제 신호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엔진이 꺼지는 ISG가 작동이 됐는데, 그때나 지금 다시 엔진이 작동을 하고 있는 지금이나 이 소음, 엔진에서 오는 소음 같은 것들이 거의 차이가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 자체는 굉장히 조용해졌다, 방음에 신경을 꽤 많이 썼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의 팰리세이드가 막 엄청나게 조용한 차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들에 있어서 더 티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확실히 차가 조금 더 조용해졌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새 차니까 그런 것도 좀 있긴 할 텐데 좀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에도 한 세션 시승이 있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왔다 갔다 다 합쳐서 612km를 달린 차거든요. 누적 주행거리가 612km인데 아직 쌩쌩한 새 차라는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차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부드럽고 좀 조용한 편에 해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쪽에 있는 요 드라이브 모드하고 터레인 모드를 바꾸는 게 확 와닿진 않네요. 뭐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는 회사차가 이제 셀토스인데, 셀토스 같은 경우에도 에코 모드로 두고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웬만하면 안 바꾸거든요.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한다면은 드라이브 모드를 주행을 하면서 바꾸게 될 일이 얼마나 있겠는가 라는 거. 그래서 이쪽에 자리하게 된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나쁘다고 생각이 되진 않아요. 그렇기는 한데
예전에 여기다가 자리를 해줄 때는 운전을 하면서 바로바로 조작을 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해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설명을 자기네들이 부정을 한 게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웃음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가 사실 차가 전체적으로 다 커졌어요. 길이 같은 경우에도 65mm가 더 늘어났고, 폭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높이 같은 경우에도 15mm가 더 높아졌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차가 다 커졌습니다.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예전보다 훨씬 길어져서 2970일 거예요. 거의 아이오닉 5하고 EV6 사이에 그 휠베이스를 가져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가 전반적으로 다 큼직큼직합니다. 그래서 몇몇 버튼들이 조금 멀리 있게 느껴져요. 예를 들면은 이제 주차할 때 그 사각지대 경고 그 버튼이라든가,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유지를 해주는 디센트 힐 컨트롤 버튼이라든가, 아니면은 주차할 때 이 주변을 보여주는 카메라 버튼 같은 것들이 조금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좀 뻗어야지 작동을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들어가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 가운데에 디자인을 하면서 좌우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 것 같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조금 멀리 있다는 거. 특히 저 디센트 힐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겨울이니까 이제 겨울 같은 데는 종종 쓸 수 있는 기능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멀리 있다는 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두 가지 기능 같은 경우, 저 경고등 센서 온오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안 누를 거고요. 주차할 때 저 카메라 기능은 조금 누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오토홀드 같은 거를 저 옆쪽으로 밀어주고 좀 배치를 바꿔줬으면은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도 뭐 공조장치 같은 것들은 온도만 잘 세팅을 하면 거의 건들 일이 없다 보니까, 터치하고 이제 돌리는 방식, 버튼은 아니에요. 돌리는 방식이 조금씩 섞여 있는데 익숙하신 분들은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현대차가 이 방식은 꽤 오랫동안 적용을 해왔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기아도 그 터치 전원식 공조계가 아니라 이런 형태를 적용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다, 오히려 이거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팰리세이드 외관과 실내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만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두 번째 보고 여러 대를 보고 막 그랬다 보니까 느낌이 조금씩 좀 달라진 것들이 좀 있어요. 처음에는 좀 많이 과하다 이런 느낌들이 조금 들었던 것이 사실인데, 일단 이번 팰리세이드 디자인에서, 외관 디자인에서 가장 좀 포인트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큼직큼직한 면발광을 사용을 했고, 또 그러면서 자체의 실루엣하고 매끄럽게 일치가 되는 그런 램프의 디자인이 들어갔다라는 거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일체감이라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포인트가 될 수 있는가, 왜 장점이 될 수 있는가를 본다면은 튀지 않아요. 일단 그 자체로도 워낙에 튈 수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의 요소를 갖고 있는데, 그냥 딱 거기까지만 이고,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디자인이 확 튀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것과 관련해서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산타페 디자인일 것 같아요. 같은 집안의 바로 아래에 있는 동생을 디스하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안쓰러운 감이 있기는 한데,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죠. 하나하나가 그렇게 센 느낌들이 잘 없어요. 그런데 다 합쳐둔 그 디자인을 보게 되면은 이제 뒤에도 너무 좀 과하게 볼록 나왔다 들어가는 그런 요소들도 좀 있고, 뒤로 좀 지나치게 긴 느낌들도 좀 있고, 그 정도의 차급이 아닌데 너무 차급 대비 더 커 보인다 그런 느낌들이 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한다면은 팰리세이드의 디자인은 오히려 조금 과거의 팰리세이드 디자인과 비슷한 느낌들을 가져가면서도 확실하게 변화를 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완성도 측면에서는 조금 더 좋다, 조금 더 나아졌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과격해지고 많이 변화를 주고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익숙한 그런 느낌들이 들면서 바뀌었다라는 느낌들이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뇌이징이라고 하잖아요. 눈에서 익숙해지고 머릿속에서 익숙해져서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되게 이상해 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점점 보기 편안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좀 디자인이 편안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앞쪽뿐만 아니라 뒤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앞쪽 뒤쪽이 다 그런 느낌들을 선사를 해주는 것 같은데, 오히려 앞쪽보다는 뒤쪽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앞쪽 같은 경우에는 요 그릴의 디자인 같은 것들이 같이 섞여 있으면서 조금 다른 브랜드의 느낌, 냉정하게 말하면 좀 레인지로버의 느낌들이 조금씩 나기 때문에 더더욱 또 그런 소감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뒤쪽 같은 경우에도 결코 얌전하진 않아요. 그렇긴 한데 오히려 앞쪽보다는 뒤쪽이 1세대와 더 비슷한 느낌들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편안하게, 더 익숙하게 다가오는 그런 디자인들을 가져가게 된 것 같습니다. 자, 파워트레인이 2500cc 가솔린 터보 엔진과 함께, 제 기억에는 8단 자동 변속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최고 출력 281마력, 최대 토크도 43kgm/m. 디젤 모델 때와 비교를 하면은 토크는 좀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가게 된 것 같고, 마력이 좀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의 차이도 조금씩 있었고, 가솔린 엔진 대비 가솔린 엔진 그 배기량 차이도 좀 생겼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느끼기로는 그런 배기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느껴진다 보다는 더 좋은 엔진이 들어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게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질감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일단 진동과 소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아주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차를 타면서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사실 이런 차는 그렇게 좀 빠르게 공격적으로 막 퍼포먼스 주행 이런 것들을 하는 차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차의 컨셉트 자체가 가족들을 같이 태우고 다니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거하고 안 맞아요. 그런데도 이제 도로에서 보면 그렇게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두고 한번 주행을 해보면은, 가속을 했을 때, 급가속을 했을 때 엔진의 RPM이 크게 확 빠르게 올라간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적게 들고요. 일단 소리나 RPM의 숫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조금 느긋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오르는 가속도도 조금 느긋하게 올라가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반응 자체가 신경질적이고 뭔가 공격적이다, 그런 것들보다는 굉장히 부드럽고 매끄럽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를 타고 있으면서 드는 생각, 이거는 가족을 위해서 세팅을 해둔 차구나, 부드럽고 편안한 주행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들을 크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속에서 가속과 제동을 좀 번갈아 가면서 해보니까 뭔가 좀 변속기에서 텅텅하는 느낌들이 좀 있긴 한데, 이게 그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변속이 딱 되냐 마냐 하는 구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왠지 1, 2단은 아닐 것 같고 2, 3단 사이일 것 같거든요. 아닌가? 한 5단, 6단 사이 되나? 그 지점이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저속에서 가속과 제동을 좀 번갈아서 막히는 길이죠. 보통 제동과 가속을 좀 번갈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뭔가 살짝씩 통통 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왠지 4단, 5단 아니면 5단, 6단 사이에서 벌어지게 되는 현상 같은데, 이게 뭔가 좀 유쾌한 기분은 아니거든요. 지금 뭔가 처음부터 쭉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다면 모를까, 어느 정도 소통 원활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의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가속과 제동이 좀 번갈아 벌어지게 된다면은 조금 느낌들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철 같은 거를 넘어갈 때도 차의 반응이 한층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좀 들기는 하네요. 이게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차가 조금 더 무거워졌을 텐데, 이게 무게 때문인지 서스펜션 세팅을 좀 많이 바꾼 건지 그런 것들이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서스펜션 세팅 바꾼 거에 대한 효과가 더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떤 것이 됐든
반응은 그냥 무던하게 반응을 해주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승차감, 이렇게 요초를 넘어갈 때 요 충격을 받아주는 것들 같은 경우에도 꽤 부드럽게 받아주는 걸로 봐서는 전체적인 승차감이 많이 향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 팰리세이드도 타보면은 그렇게 막 부담스럽거나 막 불만스럽거나 마음에 안 든다거나 그런 것들은 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뭐 불만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요 버튼식 기어 변속기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이 아래쪽으로 이제 로터리 방식, 칼럼형 로터리죠. 이런 식으로 바꿔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 혹은 거부감, 불만 이런 것도 좀 사라지게 된 것 같고요. 패밀리용 대형 SUV다 보니까 좀 그렇게 그에 맞춰서 주행만 한다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속 주행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만 안 한다면은, 그러니까 컨셉트에 맞춰서, 차가 추구하는 거에 맞춰서 주행을 하면 크게 문제되거나 불만이 생기거나 그럴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잘 맞춰 주신다면, 이제 그런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긴 해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 전후로 있을 때 아이들을 막 케어를 하자기에는 이제 아이들한테서 주관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방치를 하자기엔, 방치라고 하긴 좀 뭐하고, 이 자율성을 조금 더 주자 하기에는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있고, 그런 세대라면은 근데 그럴 때는 아빠들이 혼자서 주행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차가 굳이 쓸모가 있나 라는 것들이 되는 건데, 그런 분들은 조금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 가장 큰 거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차 중에서 이제 국내에서 살 수 있는 차가 몇 종류 없다라는 거였어요. 뭐 수입으로 간다면은 포드의 익스플로러, 아니면은 쉐보레 트래버스, 아니면은 조금 더 써서 타호, 그런 게 아니라면은 기아 카니발, 스타렉스는 왠지 좀 그런 화물차의 느낌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한 딱 그 정도에서 고르게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경쟁 모델이라고 할 만한 거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게 경쟁 모델이 없다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제 항상 경쟁 모델이 좀 있어 줘야지 좀 이제 가격 할인이라든가 조금 더 개선의 여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팰리세이드가 1세대가 출시된 다음에 이제 부분 변경을 거치긴 했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변화도 좀 크지 않았고 그냥 꾸준하게 팔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경쟁 모델이 없으니까 그 수요가 다 팰리세이드에 몰려 있어서 대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레인지로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은 이런 팰리세이드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느슨해져 있는 하지만 이제 이번에 2세대 모델을 출시를 하면서는 그런 느슨했던 거를 조금 좀 빠득빠득 조여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100% 만족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아닐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다른 선택지는 잘 없다, 이런 성격, 이런 형태의 차를 찾는 분들에게는 이 팰리세이드가 여전히 가장 좋은 선택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최저 트림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한 4천만원 중반대, 그리고 상위 트림으로 가게 되면은 5천만원, 6천만원, 풀옵션을 다 이렇게 넣게 되면은 한 6천만원 중후반대,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7천만원이 살짝 넘어가거든요. 결코 저렴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제 부부 두 분 혹은 장성한 아이들이 있어서 딱 한 4인 가족 혹은 3인 가족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금액이면은 제네시스 G80 엔트리 깡통 모델을 구매를 하셔도 만족도는 굉장히 높을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아이가 장성을 했으면은 온 가족이 다 다닐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뒷좌석은 좀 비워놔도 괜찮다, 혹은 와이프만 좀 뒷좌석이 편하게 태우고 간다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세단 형태가 더 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라는 게 SUV가 완전히 대세가 되어 있고
세단 모델들이 거의 전멸을 하다시피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함정, 가장 큰 아쉬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차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차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꽤 높다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평을 좀 해보자면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꾸준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큰 차가 왜 필요할까라는 거거든요. SUV 형태, 그동안에 이보다 훨씬 작은 SUV가 판매가 되던 시기에도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다 꾸준하게 잘 싣고 다녔어요. 잘 꾸겨놓고 잘 정리를 해서 싣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차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큰 차 약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해서 큰 차를 주장을 하시는 분들, 큰 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로 짐을 싣고 다니는가를 봤을 때는 막상 요 트렁크 공간의 반 정도만 채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더 작은 차에서 똑같은 짐을 실었을 때는 이제 후방 시야가 조금 더 가려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차이점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트렁크에 다 안 들어가느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았거든요. 다 넣고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큰 차 이러면서 이제 더 큰 차를 원하셨고, 그랬던 분들이 이 팰리세이드를 사셨는데 이게 과연 지금도 필요가 할까라는 생각들. 2세대가 되면서 조금씩 더 커지고 휠베이스도 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행하는 것 자체는 조금 더 불편해졌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꾸준하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주차장이 작아서 운행이 힘들어, 주차장 좀 넓혀주세요. 물론 우리나라의 지금 주차장의 요 간격이라는 게, 물론 주차장 법이 굉장히 오래됐고 과거에 만들어졌던 주차장들이 조금 더 타이트한 것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도 작은 차만 있었냐 라고 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크기나 차급에 따라 그런 비교들이 조금씩 달라졌을 뿐 이만했던 차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차들도 주행을 하면서 주차를 하고 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팰리세이드를 사놓고 좁아, 힘들어, 큰 차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 팔리기는 이번 팰리세이드도 굉장히 많이 팔릴 거예요. 근데 굳이 그래야 될까? 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는 거거든요. 같은 값이라면은 더 고급스럽고 더 편안하며 더 괜찮게 쓸 수 있는 그런 차들도 충분히 있는데 굳이 이 차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훨씬 좋아졌고 그것들도 확실하게 체감이 돼요. 좋은 차입니다. 잘 팔릴 거예요. 하지만 굳이? 라는 생각들은 좀 지을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공간에 대한 활용이 조금 더 자유로운 차를 원하신다고 한다면은 사실 외건을 사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외건을 안 사시죠. 다양한 선택지를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 추천필 기자였고요. 외관에 대한 설명들을 좀 많이 안 드렸는데 출시됐을 때 영상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위쪽에다가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